반가워요.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 같나요? 일단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아름다운 웃음, 가지런한 치아. 어때요? 아직 잘 감이 안 잡힌다고요? 그럼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진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이 치아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맞아요. 이빨이 많이 삐뚤빼뚤하죠? 두 번째 사진은 어떤가요? 이빨이 많이 벌어져 있죠? 세 번째 사진은 어떤가요? 맞아요. 위에 이빨보다 아래 이빨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네 번째 사진은 어떤가요? 치아가 안 다물어지죠?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치아들은 모두 교정을 해야 하는 치아들이에요. 삐뚤빼뚤한 치아도, 벌어진 치아도, 윗니보다 아랫니가 더 튀어나온 치아도, 입이 안 다물어지는 치아도 모두 교정을 해야 해요. 왜 교정을 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알아가 볼까요? 친구들, 목차부터 살펴볼까요? 1번, 교정을 했어요. 2번, 교정의 시기는? 3번, 이런 음식은 꼭 피해주세요. 4번, 구강관리는 어떻게 할까? 5번, 구강관리 용품은 무엇이 있을까? 6번, 칫솔질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음은 교정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알아보아요. 교정의 효과에는 외모 개선 효과, 충치 예방 효과, 저작 개선 효과, 발음 개선 효과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외모 개선 효과예요. 연예인들이 치아 교정을 통해 외모를 개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왼쪽 사진이 어릴 적 교정을 하기 전 김연아 선수고, 오른쪽 사진은 교정을 한 후에 김연아 선수 사진이에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교정은 단순히 이를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와 얼굴형도 개선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충치 예방 효과에 대해 알려줄게요. 친구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삐뚤빼뚤한 치아와 가지런한 치아 중에 어떤 치아가 양치가 더 잘 될까요? 맞아요. 당연히 가지런한 치아를 가진 경우가 칫솔질이 더 쉽고 양치가 더 잘 되겠죠? 이가 삐뚤빼뚤하면 닦기 어려워 닦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충치가 발생해요. 세 번째는 저작 개선이에요. 뭐라고요? 저작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작은 치아로 음식을 씹어먹는 것을 말해요. 이를 다물었는데도 어금니만 닿고 앞니를 포함한 모든 치아가 닿지 않고 있다면 교정을 통해서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도록 개선해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음을 개선해줘요. 치아가 발음에 큰 역할을 맡고 있어요. 치아의 위치를 올바르게 해줌으로써 새어나가는 발음을 막고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해줄 수 있답니다. 다음은 교정의 시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친구들, 왜 치아 교정을 어릴 때 해야 좋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친구들이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시기라서 그래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인간은 12세에서 14세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점차 성장률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영구치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치아 이동이 빠르고 턱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해준답니다. 커서 교정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성장기에 하면 더 결과가 좋고 교정 기간을 줄일 수 있답니다. 다음은 교정 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교정 시에는 피해야 하는 음식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질기고 딱딱한 음식인데, 이런 음식들을 교정 장치 탈락 또는 변형을 일으키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색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인데, 이 음식들은 교정 장치에 치아 변색을 가져오고, 세 번째는 단 음식과 끈적한 음식, 이건 교정 장치 치아 탈해가 될 수 있답니다. 무슨 음식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질긴 음식 사진을 보면 육포와 쥐포가 있어요. 질긴 음식은 질겅질겅 씹는 행위로 교정 장치가 망가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딱딱한 음식으로는 엿과 사탕이 있어요.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간식거리죠? 그렇다면 이 음식들은 왜 피해야 할까요? 너무 딱딱한 음식에 엿이나 사탕을 먹는다면 치아에 무리가 가고 교정 장치에 철사가 휠 수 있어 되도록 씹어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다음으로는 색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살펴볼까요? 먼저 사진을 같이 보면 콜라, 카레도 있네요. 이렇게 색이 진한 음식들은 교정 장치를 변색하게 하고 치아에 흡착할 가능성이 높은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색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알아볼까요? 먼저 사진을 같이 보면 콜라도 있고 카레도 있네요. 이렇게 색이 진한 음식들은 교정장치를 변색하게 하고 치아에 흡착할 가능성이 높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콜라나 카레 같은 경우는 교정 치료가 끝난 뒤에도 색소 침착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멀리 하는 게 좋고 섭취 후에는 반드시 바로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잘 알아가고 있나요, 친구들? 이제 마지막 음식만이 남았네요. 이번에도 사진을 먼저 같이 봐볼까요? 저도 좋아하는 캐러멜, 그리고 젤리와 껌까지 있네요. 아주 달고 남녀노소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이죠? 이 음식과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하는 동안 단 음식을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같아요. 당분을 먹고 난 다음 산 성분이 찌꺼기로 남아 충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교정 장치 사이로 이 성분이 들어가 잇몸과 치아 뿌리와 장치 사이의 치석, 치태 등을 평소보다 더 많이 축적하여 충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랍니다. 이 부분은 교정과는 관계없이 교정을 하지 않은 치아 모두 조심해야 할 음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또한 치아 교정을 하는 동안 최악의 음식 중 하나는 바로 껌이나 캐러멜 같이 치아에 붙는 음식이에요. 이는 교정 장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으니 되도록이면 먹지 않도록 할까요, 친구들?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치과에 가서 친구들의 치아가 잘 자라고 있나 검진을 받은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 건강한 치아를 가지려면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여러분이 치아 질환이 있지 않은가?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검진을 받아야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치아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교정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교정한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교정한 친구들은 교정 장치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일반 친구들보다 치아 질환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치과에 방문하여 치과 검진을 받아야 충치가 생기지 않고 치아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음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스케일링이란 치아에 묻은 치석이나 치태를 날카로운 기구로 떼어내는 치료를 말해요. 첫 번째 사진은 일반 환자의 스케일링 전후 비교 사진이에요. 비교하니 깨끗해진 게 보이죠? 두 번째 사진은 교정 환자의 스케일링 전후 비교 사진이에요. 교정 환자도 스케일링 전후가 많이 차이나는 게 보이죠? 교정 환자는 교정기를 하고 있어서 이물질이 더 쌓이기 쉽고 치석이 더 잘 부착된답니다. 일반 환자는 스케일링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면 되지만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양치를 열심히 해도 교정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자주 방문하여 이번에 치석이 생겼는지 검사하고 치석이 생겼다면 스케일링 치료를 해줘야 해요. 구강관리용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교정 중인 환자들이 사용하는 구강용품을 알려줄게요. 앞에 사진 속에 보이는 칫솔은 교정을 한 사람들이 쓰는 칫솔이에요. 일반 칫솔과는 다르게 가운데 부분이 V자 홈으로 파져 있는 게 보이나요? 홈이 파여져 있어 양치질 시 교정 장치의 탈락 위험이 적고 효율적인 양치질이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첨단 칫솔이에요. 첨단 칫솔은 일반 칫솔로 잘 닿지 않는 교정기 주변 부분을 닦는 데 사용하는 칫솔입니다. 세 번째 칫솔은
교정용 치실인데요. 교정용 치실은 기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이 쉽고 교정 장치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용이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사진은 치간 칫솔이에요.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뿐만 아니라 교정 장치를 닦는 데도 유용한데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장치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없애면서 충치나 다른 치아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뭘 해야 하죠? 맞아요. 양치질 해야 해요. 그래서 준비한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면서 설명할게요. 짜잔, 친구들 사진 보이나요? 사진을 보면 칫솔을 왼쪽, 오른쪽 화살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칫솔질 방법을 횡마법이라고 해요. 칫솔모의 홈이 파진 부분을 장치에 90도로 밀착시킨 후에 좌우로 문지르듯이 치아 표면을 닦는 방법이랍니다. 대체적으로 칫솔이 잘 닿지 않거나 치아가 울퉁불퉁하면 칫솔질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칫솔질 하기 어려운 부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교정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친구의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아이들부터 이후 모든 연령에 있어서 권장되는 칫솔질 방법의 회전법이에요. 전에 묘원법으로 칫솔질 하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회전법으로 방식을 바꿔주도록 해야 해요. 양치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회전법은 칫솔 단면을 치아 뿌리 쪽을 향해 위치시킨 후 반원을 그리듯 손목을 회전시키는 방법인데 회전법은 회전하면서 칫솔모가 치아 사이에 적용되어 비교적 치태 제거율이 높은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이 회전법은 교정 장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칫솔질 방법이랍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영상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양치의 순서는 오른쪽, 위에 바깥쪽, 왼쪽, 앞니 바깥쪽 이렇게 닦아주면 첫 번째로 닦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치아당 5에서 10회 숫자 세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같이 치아 안쪽면은 칫솔모를 바깥으로 튕기듯이 닦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밥을 씹는 면, 교환면은 이걸 좌우 앞뒤 왔다 갔다 횡마법으로 닦아주면 돼요. 교정 장치를 하고 나서 양치질 잘 하지 않으면 구강질환이 생겨요. 우리 같이 약속 하나 할까요? 양치를 잘 하지 않을 경우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이 내려가는 잇몸 퇴출이 일어나고 반대로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부어서 잇몸 증식이 나타나기도 해요. 교정기 사이사이에 치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양치를 잘하기로 약속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사진은 교정이 필요한 경우 중 어떤 경우일까요? 맞아요. 윗니가 아랫니를 거덕이 덮은 경우예요. 교정의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외모 개선, 충치 예방, 저작 개선, 발음 개선. 교정장치 탈해를 일으키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 음식과 끈적한 음식이 있어요. 1번 환자의 정기 구강 검진 주기는 몇 개월일까요? 맞아요. 6개월이에요. 사진 속 칫솔은 어떤 환자의 칫솔일까요? 맞아요. 교정 환자의 칫솔이에요. 칫솔을 좌우로 문지르듯 닦는 칫솔질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횡마법이에요.
모두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